지린시를 지나면서 숭화강은 얼기 시작하는데 이 숭화강이 흘러 하얼빈에 이르면 또 다른 겨울 풍경을 선사합니다. 지린의 숭화강과는 달리 하얼빈의 숭화강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한때 어러진이라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하얼빈은 20세기 초 러시아가 만주 지역을 관통하는 중동철도, 지금의 하얼빈 철도를 건설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얼빈은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갖가지 모형의 얼음 조각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얼빈에는 과거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를 상징하는 수오페이아, 즉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초기 이 건설되었던 사원들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문화인인데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대부분 불타버렸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남아가 있는데요. 이 석조 건물인 소피아 성당만이 유일하게 그때의 화려했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얼빈 철도가 완성되고 러시아인들이 하얼빈에 대거 이주하면서 도심에 세워진 이 성당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한때 구소련 외 지역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도시였던 하얼빈. 이후 하얼빈은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 패하면서 일본의 손으로 넘어갔고 1946년 중국 공산당이 하얼빈을 탈환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하얼빈의 번화가 중앙따제 양쪽에는 러시아와 유럽풍의 건물이 늘어서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역사의 흔적이 곳곳이 배어있는 하얼빈. 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은 안중근 의사가 어거를 치렀던 곳으로 기억됩니다. 지홍초, 즉 제홍교는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안중근 의사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거사전 안중근 의사는 이 다리에서 하얼빈역을 바라보며 저격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비장한 마음이 지금의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여기서 오고 가고 하면서 어떤 열차가 어디에 서는지 어떻게 내리는지를 계속 관찰했던 거죠. 그래서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내리자마자 바로 저격할 수 있었던 거죠.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 이곳 하얼빈역 제1 플랫폼에서 새 역사의 총성이 울립니다. 여기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서서 저쪽에서 나와서 여기에 서서 저기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것이죠.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가 격살당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표시도 없지만 이런 흔적을 남겨놓았네요.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리순 감옥에서 32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안중근 의사. 그의 발자취는 이곳 조선민족예술관에도 남아 있습니다. 2006년 하얼빈 조선족들에 의해 마련된 기념관엔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그의 글, 그리고 순원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의 추모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안중근 의사. 내 나라 내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땅에서 그의 흔적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열망했던 곳인 동시에 일본 731 부대의 만행이 벌어졌던 비극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일본군은 인간을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라 부르며 각종 세균 실험과 생체 냉동 실험, 신체 해부 등 온갖 비인간적인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1936년부터 1945년 여름까지 3,000여 명의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몽골인이 생체 실험에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중 한국인 이름이 눈에 띕니다.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생체 실험에 쓰였던 마루타를 소각했던 소각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이 모든 만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아있는 150명의 마루타마저도 이곳에서 소각했습니다. 하얼빈은 가슴 아팠던 우리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